안녕하십니까, 오락입니다. 며칠 동안 콩감기 때문에 콩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저기 감기 때문에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을인 것 같아요. 더 땀이 나가지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바로 그냥 감기 걸리네요. 제 목소리가 좀 잠겨있다 하더라도 듣기에 거부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이제 그 공지를 한 것처럼 그동안 한 10수년 아니면 제 인생을 통틀어서 성공하는 사람이랑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구분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게, 성공의 그 기준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성공이다, 어떤 건 성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경제적인 어떤 관점으로 성공했다 안 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제가 우리 사회를 이제 경제적 판단 기준 잣대만 절대적인 걸로 이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하고 싶지 않아서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단은 자기 만족이랑 자기 행복이라고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죠. 통상적인 어떤 정상적인 상식, 여기서 정상과 상식이라는 거는 절대 다수의 이제 사회적 공동체적 그런 공통된 생각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과거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면은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미친놈 취급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 통념이라는 거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항상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신의 섭리에 비춰보면은 사회 통념이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신의 섭리라는 거는 신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런 게 사라지고요. 그리고 다르고 차이점이 나는 걸 오히려 더 반기는 그런 성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직된 사고방식, 그리고 나의 말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내가 정한 것은 곧 법이다 할 정도로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뭐 사기꾼이다, 그래서 마녀사냥을 막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신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우주가 여러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1차원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 즉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의 다양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어떤 몇 가지 기준점만 가지고 이거는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의 섭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연함, 생각,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 등등 몇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지 아닌지 좀 가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시간의 단편인 이 시기에 2024년에 지금 저도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순간 현재 시대를 지배하는 성공에 대한 지배적인 잣대는, 첫 번째는 자타공인 어떤 우수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함이죠. 행복함을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 남들은 모르겠고 난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타적으로 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고 막 허위사실 유포하고 괴롭히고 마녀사냥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막 정의로운 사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즉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멸망하다 말던 일단 이 순간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예를 들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타적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남을 괴롭히면서 그 행복을 느낀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악마의 세력이라고 부르죠. 지옥에 갈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이렇건 저렇건 다 필요 없고 나는 나의 행복에 집중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행복에 집중한 사람들이 사실 좀 무난하게 살기 좋은 스타일이긴 해요. 다른 사람한테 시시간섭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무난하게 삽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들었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 사람이랑 그다음에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는 그 성공을 하신 분들이 방송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항상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 게 켈리 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마 그분이 제가 옛날에 영상 보니까 영국에서 그 부자 순위를 따지면 345회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아마 그때가 2년 전인가 할 텐데 재산이 8천억 이라고 네 그렇게 이제 상당히 부의 설에 반열에 드신 분이다.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를 케이스를 보면은 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까는 내용보다는요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장점이나 칭찬하는 방송을 많이 해요. 유튜버들도 이렇게 막 100만 넘어가는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구속된 카라큘라라는 사람이 있죠. 성공, 그러니까 이 금전적인 성공, 유명세 이것만으로도 성공을 좀 판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나쁜 놈들은 가난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다 가난하다가 어떤 처벌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건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돈에는 선도 악도 없습니다. 누가 이 소비자층을 휘어잡느냐, 누가 더 지갑을 열게 만드느냐, 누가 이 대중의 성향을 더 파악을 잘하느냐, 소비 성향에 대해서 누가 더 전곡을 꿰뚫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이나 수익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그 수요 계층을 공략한 거예요. 물론 그게 옳은 일이 아니죠. 어쨌거나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뭐 클럽이라든가 이런 약간 좀 어둠의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돈이 겁나게 많은 분이 많습니다. 하루에 그 딸한테 용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딸을 가지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하루 용돈이 1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래요. 그걸 그냥 현찰로 딱 줘요. 아빠 용돈 하면은 그냥 지갑에서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뭉치로 나와요. 참고로 제가 하는 방송은 100% 싫어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이 아마 1년에 재산세만 몇 억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그 부가세를 8천만 원이 내시더라고요. 분명히 절세를 하셨는데도 부가세가 8천만 원이에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분도 계시고 자양동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또 이제 어떤 분은 백화점에 가시면은 그 직원이 마중 나오고 그분이 가장 하루에 한 달 아닙니다. 하루에 가장 낮게 결제한 게 3천만 원이에요. 물론 매일매일 백화점 가시지 않는데 한번 갈 때마다 최소 결제 비용이 3천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그 기업 간
뇌물은 아니고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직접 본 겁니다. 어마무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들 사생활을 들여다 보면은 부부관계도 좋고 또 가족도 화목하고, 물론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다 많이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다닌단 말이에요.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막 그래서 남편보다 사업도 하고, 사모님은 이제 또 이거저것 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땅 보러 다니고 뭐 건물 보러 다니고 또 쇼핑도 하고, 또 남편이 뭐 이렇게 전화 한 통 하면은 어느 기업에 백화점 가서 뭐 요즘 크리스탈 거북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선물하고. 그러니까 씀씀이가 크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명절 되면은 제가 직접 봤는데 저도 이제 그 옮기는 거 도와드렸거든요. 크리스탈로 된 무슨 제품을 한 그때 100몇 개를 사시더라고요. 이 박 세트로. 그거 차가 몇 대 왔더라. 하여튼 차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뒷좌석 꽉 채우고 부조석 채우고 트렁크 채우고 해서 어디 이제 뭐 선물로 주실 건 거였나 봐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성공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인적 관계가 참 좋으시구나. 첫 번째, 대인 관계가 뭐 폭 넓고 좋아야 선물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선물을 할 정도면은 뭔가 중요한 사람인들이고 중요한 관계라는 건데 그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좀 주변에 둘 필요가 있죠. 이렇듯 이제 성공했다 안 했다라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유행을 타는 그런 기준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주변에 나를 응원해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악담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걱정해준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주로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직접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제 정기 모임이 있어서 여러 번 갔었는데, 주로 성공하신 분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그리고 서로 이제 되게 좀 위하는 게 덕담이 많이 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하고도 제가 이제 자리를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겁나게 까대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굉장히 넘쳐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까대고 막 그런 게 거의 대화의 대부분은 화내고 욕하고 성질내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성공하신 분들의 그 공통점은 칭찬이 난무하고, 그리고 항상 잘 되냐, 도와줄 거 없냐, 이런 게 많이 주고받아요. 그리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 모임에 가끔 사기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꾼들은 항상 뭔가를 부탁을 많이 하죠. 뭔가 뭐 도움을 달라, 그 다음에 되게 막 뭔가 좀 있는 척, 굉장히 거창한 척, 그런 척을 많이 해요. 근데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파워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나 봐요. 그냥 솔직히 좀 그 식사를 하면 편해요. 굉장히 마음이. 사람을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산할 때 제가 계산을 못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또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1대1로 차 한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거의 줄을 이어요. 사업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요. 항상 고민거리,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생각이 옳을지 그른지에 대한.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대화의 그 주 요점은 좀 더 내가 완벽을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얘기였고요.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과의 1대1 독대에서 항상 드러나는 거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비관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비판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학대에 가까운 그런 자기 비하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남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심지어는 뭐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막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하루 일과를 보면은 자기를 학대하듯이 자아 비판적, 자기 학대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잘 될 거라는 보다는 나 죽겠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뭐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역시나 제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어떤 진리,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늘 확인의 연속인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저주는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가장 강력한 저주이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술적인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주를 걸면은 당사자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저주를 걸면은 당장은 뭐 어떻게 부러지거나 죽거나 하진 않는데 상당히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제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항상 화가 나 있고 증오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경쟁 관계 있을 때 제가 항상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그 사람을 어떤 피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당신을 더 미워하게 만드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막 열이 받고, 그게 그 상태로 만들면 그 진정한 저주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임원이라든가 또 대표직을 두고 이제 경쟁하시는 분들, 뭐 정치하시는 분들 등등 이런 많은 분들한테,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사람들 때문에 라이벌 관계에 있거나 적대적 관계에 이게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혼자 있을 때에는 최대한 그 사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좋은 사람과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이쁜 카페 가서 좋은 음악 듣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시는 분 앞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싫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웃으면 정말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미칠 겁니다. 그게 바로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이 웃고 기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카페에서 지금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영상에 녹취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웃으면서 지금 즐겁게 녹취하고 있습니다. 되게 행복하긴 해요. 매우 행복하죠. 오늘 날씨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적대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즐겁게 생각하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밀어내고 즐겁게 생각하시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강력한 저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그분들이 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됐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상을 받았을 때, 아니면 매출이 늘었을 때, 막 그럴 때 막 시기 질투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의 진정한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이기는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연기를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재미있는 영화 보고 즐거운 음악 듣고, 또 여러분들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덕담 나누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아마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겁니다. 막 무너뜨리고 싶고 망가뜨리고 싶은데 어떻게 쟤는 항상 이렇게 즐겁게 행동하고 행복하게 생활할까? 그리고 주변에 왜 이렇게 좋은 친구가 많아? 미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 까대고 있고 막 악플 달거나 막 거의 비방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에 늪에 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무속적으로 봤을 때 원한기라고 하잖아요.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 원혼기가 되면은 걔는 하루 종일 칼만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못 가는 거예요. 구천 헤매는 원혼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며칠 전에 새로 이제 저주터를 만들면서 저주의식을 하는데, 와, 진짜 얘네 굉장히 힘이 센가 봐. 나뭇가지를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날라와, 나뭇가지가. 그러니까 지들 그 지역에 내가 침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뭇가지가 옆에서 날라와서 나를 맞출 뻔하고, 돌이 그냥 떨어진 것만 우연이다 싶은데 돌이 날라와요. 그 겁나게 세게 박혀 땅에. 힘이 센 그 악귀들은 물건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막 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돌이 날라오는 방향을 향해서 살을 날렸죠. 왜냐면 저는 이제 화살을 200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주술용 또 활이 있거든요. 의식을 치러서 이제 그 주술적 힘을 부여한 활이랑 화살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살을 날렸죠, 바로. 저는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구천을 헤매는 귀신들은 제가 좀 좋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 구천을 헤매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지 유익하진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원래 제대로 된 귀신이라면 제갈길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 인간 세상에 머물러서 계속 헤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쌓은 업보가 많고 뭔가 이 집착에 빠졌다, 그 얘기거든요. 좋은 귀신이, 우리가 보는 귀신 중에 좋은 귀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뭔가 멍청해가지고 어리석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거의 집착해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가슴속에 뭐랄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상처를 주거나 원한사거나 그런 거에 그게 부질없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경우 원혼기가 돼서 구천을 헤매는 거거든요. 살을 바로 날렸습니다. 살을 한 4발 날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딱 날라오길래 그쪽 방향으로 바로 살 날리고, 나뭇가지 던지면 그쪽으로 또 바로 살 날리고, 4번 쐈는데, 나중에 이제 저주 의식을 마치고 이제 산을 빠져나오는데, 와, 올라갈 때는 안 그랬는데 내려올 때 되니까 쫓아왔나 봐, 열받아가지고. 내 생전에 머리가 그렇게 진짜 전기 맞은 것처럼 쭈뼛선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삥삥 돌아가지고 그냥 떨쳐내고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저주를 제대로 받으면 승천을 못해요. 일단 승천을 못하고, 제가 이제 죽었다 하더라도 나쁜 놈은 계속 저주를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러면 승천을 못해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계속 여기 남아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은 아무리 열이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활 속에 소소한 즐거움이 많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농담이 아니고, 제가 가끔 저한테 이제 뭔가 큰 선물을 주시려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리거든요. 그리고 저랑 말면은 그냥 뭐 커피 한 잔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 행복의 조건이 되게 단순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를 거의, 정확히 말하면 5년은 아니구나. 한 2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1년 얼마 정도가 정말 휴만한 적 없었고, 그때 이제 죽거나 깨닫거나 그 각오로 한 1년 반 정도 지냈고, 그전에는 이제 그래도 그전에도 많이 줄였어요. 굉장히 천천히 준비했죠. 하루아침에 다 버린 게 아니고 천천히 줄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하면 살 이유가 없다,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집중적으로 한 1년 반 정도를 흔히 말하면 개고생이죠, 진짜. 진짜 고생해보니까, 그 지방에, 거기가 지방인데, 지방에 길에 방치된 자판기가 있어요. 누가 거기 500원짜리 넣고 커피 한 잔 뽑고 거스름돈을 안 누르고 갔나봐요. 그래서 350원이 남아있길래 내가 350원으로 커피 하나랑 우유 하나를 뽑았어요. 50원은 잔돈을 내가 챙겼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의 돈 가져간 거다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 저기야 매출 규모 보세요. 그리고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커피 하나랑 우유 하나랑 50원을 딱 챙겼는데, 그거 뽑아가지고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마시는데, 진짜 막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얼마나 맛있는지. 평소에는 그런 거 안 마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길에 방치된 자판기 더럽잖아요, 솔직히. 평소에는 먹으라 해도 저도 안 먹고, 믹스커피나 밀크커피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안 마시고. 근데 한 며칠 굶다가 이제 그걸 마시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복에 겨웠었나 보다. 이게 이렇게 한 방울까지 다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그리고 살코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네, 5년 정도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더라. 그 맛을 느끼고 깨닫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한 1년 반 정도 가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 깨달음의 길을 가려는 그 본격적인 그 무소유 상태로 빠져들었던 이유는, 제가 좀 남들보다 좀 양심적인 사람이긴 해요. 다른 사람이 눈치 못 채도 저는 제가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도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기 전, 모든 걸 다 버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1년 정도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잠든 적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크고 작은 죄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나 얘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뭘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양심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제가 딱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너무 경쟁하면 그것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작은 것들이 주는 그 큰 행복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지금도 이 깔끔한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행복합니다. 행복함의 조건이 매우 조그맣고 낮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맞긴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뭐 몇 억을 벌건 행복의 조건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담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의 조건이 까다로우신 분들은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서로 물어뜯고 있고, 항상 막 울고 있어요.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게 울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파트도 꽤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고, 뭐 차도 있고, 애들도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뭐 언제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도 항상 부부끼리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원망하고 있어요. 항상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달동네를 비하한 건 아니지만 달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배가 불러 저런다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참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냐, 답이 정해져 있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행복한 걸로는 만족 못하신 분들은 저처럼 신의 선비를 깨닫는 그런 길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가끔 이제 어떤 저한테 배울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해서 태권도 영상을 본다고 해서 태권도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MMA 뭐 파이터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를 본다고 기술이 느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턱걸이 하는 영상을 하루에 24시간 본다고 해서 턱걸이 잘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쳐 주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겪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고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강의 듣고 책 읽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대체로 또 자기가 살아온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옳은 얘기를 하면 그거를 과연 다 받아들이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자기의 어떤 고집이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알아보니까 고집이 세서 죽었었는데 되살아났어요. 제2 인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고집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기사회생을 해서 살고 있는데 또 그 고집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고집이 세진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말썽 피고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성인 돼서 이제 삐딱한 마음 표출하시더니 벌써 십몇 년째 이렇게 삐딱하게 살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직접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이론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기꾼 막 외치는 사람들을 뒷조사를 해봤더니 본인들이 사기꾼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세상인 것 같긴 해요. 진짜 사기 무당이다, 사기꾼 무당이다 막 욕하시는 분들이 정작 본인들이 사기를 치고 있더라. 물적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뭐 안 하겠다는데 저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그거 말고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사기건도 있어요. 네. 다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또 발견한 거는 사기꾼들은 전화번호가 여러 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화번호 되게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떤 사람은 한 5개, 6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계속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근데 이제 지옥에 가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지옥은 바글바글 하거든요, 사람이. 천국이라는 곳은 제가 직접 가봤지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판자촌 같은 데 보면은 또 아파트인데 보면은 인구 밀도가 엄청 높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은 이 불쾌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뭐 유럽,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좀 찐부자들이 있죠. 찐부자. 아파트 부자 말고 찐부자들은 대체로 단독주택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집이 겁나게 커요. 제가 진짜 봤는데 멀리서 보면은 진짜 왜 고래등 같은 집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고래가 누워 있어요. 산 정상에. 진짜로. 찌부자를 몇 번 만나봤거든요. 진짜. 근데 고래가 누워 있어. 멀리서 보면 진짜 고래가 누워 있어요. 진짜 고래 몸통이 보여요.
가까이 보면 집인데, 그리고 또 한 분은 와 단독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동네가 있었나?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때 이제 제가 좀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취미가 뭐 개인 요트 타고 다니는 거고, 진짜 이 돈의 그 막강함을 몇 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분들이 누구를 까는 거를 들어본 적 없어요. 저 진짜 한 번도 누구를 이렇게 욕하거나 비방하는 거를 못 들어봤어요. 항상 보면 조용히 명상하고 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항상 깊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기 누구 험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저 자체도 이제 뭔가 험담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가능하면 이제 장점을 보는 거를, 원래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도 저도 겁나게 이제 비판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버릇들은 다 버려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필요할 때는 이제 공격적 자세라도 취하기도 하지만, 제가 뭔가 추진한 일이 있고 그거를 추진할 때에는 옆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몇몇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신세한탄을 할 시간에 차라리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또 되고 싶은 그런 롤 모델이 있잖아요. 그 사람 사진에다가 얼굴만 자기 사진을 바꿔 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어려우면 사진을 합성해서,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안 하실 분은 죽어도 안 해요. 왜냐면 고집이라는 게 3살 버릇이 여든가한 거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해서 성장 못하는 경우가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24시간이에요 8시간 숙면을 취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8시간 잤어요. 그러면 이제 16시간 남죠. 밥 먹고 씻고 뭐 채비하고 청소하고 뭐 하다 보면은 한 6시간 빼고 10시간 남죠. 그 중에 이제 뭐 일주일에, 하루에 뭐 8시간 근로를 한다. 2시간 남죠. 자, 그 2시간. 그 2시간을 이제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나 변곡점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그 성패가 달리는 거예요. 그 황금 같은 2시간,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욕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정말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다 쳤을 때, 성공한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망해서 고통받는 거를 상상하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옥 전문가거든요. 사후세계 전문가인데, 지옥에 가면은 24시간을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를 상상하는 데 써요. 누가 거기 탈출하면 안 돼. 아무도. 내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지옥이 있어야 되는, 그게 지배적인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지옥을 벗어나는 생각을 안 해요. 진짜 그래요. 당연히 자기는 지옥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지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천국 얘기하다 말았는데, 천국을 가면 흔히 말하면은 인구 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그 집 한 채,
푸른 초원, 아름다운 호수, 강, 바다, 맑은 하늘,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명, 두 명 모여서 이렇게 있어요. 반면에 지옥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불에 타면서 붙어 있어요. 그 지옥의 모습을 보면 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미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림들도 보면 지옥의 모습은 사람들이 밀도가 높이 있어서 막 바글바글하게 붙어 있지 한산한 지옥은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지옥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뭐 기름가마에서 막 튀겨지고 있거나 불에 타고 있거나 막 저기 온몸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감옥처럼 고통받고 있거나 지옥은 항상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런 배경도 있거든요. 지옥을 몇 번 보고 나니까 아파트가 싫어지더라고. 인구 밀도가 높은 거는 너무 그게 자꾸 지옥을 저는 연상이 돼요. 생각이 나요 자꾸.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붐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저주대행이 좀 저하고 잘 맞긴 해요. 왜냐면 그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짱박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하루에 2시간, 대기업 쪽 좋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오후 4시 퇴근해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나오겠네요. 잘하면 시간이. 그리고 싱글인 분들은 이제 뭐 첫차식 없으니까 저기 뭐 4시 반 퇴근하고 저녁 먹고 6시부터 자기 잠자는 12시까지 6시간 자기를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직장인 중에 승진도 잘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개발을 많이 하죠. 보통 이제 삼성이나 이제 LG나 이렇게 대기업 다니신 분들이 옛날에 스터디 카페라는 게 있었잖아요. 4시 반 5시 퇴근하고 나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요. 재테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부업으로 이제 어떤 개인 사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끝나고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차 하나 차려서 거기서도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누구를 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무속일을 하고 주술일을 하고 그들의 호칭이 뭐 선녀, 뭐 도사, 그다음에 장군신, 만신, 무슨 꽃 화자 들어가서 무슨 화신, 도령, 그다음에 또 무슨 하여튼 되게 많잖아요. 이름이 뭔가 겁나게 이름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뭔가 딱 이름 들으면은 무속적인 냄새가 나는 그 이름들이 있죠. 무슨 불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뭔가 딱 이름 들으면 느낌이 어감이 뭔가 이 사람이 무속적인 일을 하나 보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무슨 사 무슨 마 이렇게 끝나는 것도 많고 무슨 암 무슨 또 무슨 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로 끝나고 사찰할 때 사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암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허당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기꾼이라고 보시는 분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저런 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그리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중생들한테 가르쳐야 정상 아닌가? 여러분들 불교 가거나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모스크 가거나 거기서 단 한 명도 누구를 험담하거나 욕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항상 보면은 너 안에 답이 있다, 기도를 해라, 108배 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기도를 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을 욕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무속인인지 주술사인지 애매모리한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을 막 욕을 하고 막 사기꾼이고 막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저기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옥은 항상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요. 그리고 불신을, 우리 불신지옥이라는 웹툰 만화도 있잖아요. 사회 통념상 내 마음에 불신을 심고 분노를 심고 시기질투를 심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옥 날아가러 가는 지름길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통 삼성, LG 이렇게 대기업 있잖아요. 현대 이렇게 기아라든가 대기업에 다니는 애들이 보통 똑똑하겠습니까? 얘네들이 시간 나면 자기 개발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더 좋은 데 가려고 노력하고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잡 막 4시 반까지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와서 부인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 저녁 되면은 남편이 나타나는 식당이 다 그런 데예요. 퇴근하고 이제 부인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도와주러 온 사람, 그분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을 할까, 또 어느 정도 여유 생기면 어디로 여행 갈까, 어디에서 뭐 먹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지 누구를 막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사선 의원도 만나보고 사선 기초 의원도 만나보고 밥도 같이 먹고 친하게 지내면서 항상 그분들이 진짜 다 한 번도 누구를 까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이번에는 누구가 뭐 될 거 같냐,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시죠. 그리고 말도 되게 많이 안 하세요. 그냥 말조치 되게 많이 한다. 못 믿겠으면 그냥 겪어보시면 돼요. 저기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이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분들이 대체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발언을 거의 안 합니다. 항상 그 자기 사업체 얘기하고 자기 개발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 걱정하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내적 성장을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또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드립니다. 그렇지 누구를 이렇게 무당이고 주술사고 뭔가 뭐 불교 신자하고 막 뭔가 그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뭐 카페나 이렇게 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엄청 그 치장을 잘 해놨는데, 정작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항상 누군가를 까고 막 비판하고 이런 말이 주를 이룬다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는 겁니다. 배울 게 없어요. 아마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사기당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실 거예요. 제가 그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고 다시 확인한 내용이 그거예요. 항상 보면은 후회가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다. 분명히 저주대행을 했는데 사진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 그리고 또 뭐 칠성제라고 해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했는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더라. 그냥 했다고만 하더라. 그리고 또 한다고 했는데 그냥 촛불 여러 개 막 많아가지고 어느 촛불이 내 촛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재단에다가 이제 뭐 사찰 같은 데서 기도를 올리더라. 그리고 이제 몰아놓고 한 번에 그냥 100명 200명 초 다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건지 모두를 위한 건지 알 수가 없더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화탐사대에 나왔던 술수 스님인가요?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 신도들한테 돈을 얼마 뜯었는지 185억 정도를 재산 형성을 했대요. 뭐 전국에 건물만 8, 9개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죠. 한 사람당 피해액이면 어떤 분은 몇 억씩 날리고 어떤 사람은 막 거의
그분들 말로는 족복처럼 그 주먹도 센가 봐요. 협박하고 돈 뜯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날리고 막 2천만 원 날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서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기도했다는 어떤 증빙도 없고, 그냥 돈만 들어가고, 자기한테 돈을 바치면 다 잘 되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또 얘기 들은 바로는 자기한테 부적을 쓰면 딴 사람 부적을 쓰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부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경험담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경험했고, 제가 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안내가 말씀이, 저는 제가 겪지 않은 거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부적이 한 6장 이상 되면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마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불러오더라고요. 부적이 너무 많으면. 네, 그게 저만의 경험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가 많아가지고 이제 부적을 그 침대 매트리스 밑에다가 한 20장을 붙여놨더니 이게 귀신이 이렇게 퇴마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더 기승을 부리더라. 없는 귀신도 생기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부적을 쓰지 말라라는 말씀 안 드리고, 항상 말씀이 몇 장 가지고 그냥 물어보거든요.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약간 부족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넘치면 항상 배탈이 나는 것 같아요. 산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넘어가면 되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자기 이외에는 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을 봉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돈줄이라고 여긴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한 번 잡은 돈줄을 다른 데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자신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밀쳐내는 식으로 상담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요. 근데 진짜로 조심할 거는 너무 남을 까는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은 그냥 사기꾼이라고 딱 보시고 멀리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선택은 각각 개인의 선택이죠. 자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동의할 수 없다 하시면서 그런 분들 찾아가면은 그 또한 유유상종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깨달은 사람이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제3의 눈을 뜨면서 그 경험을 몇 번 하고 스스로 좀 약간 대견하긴 했어요. 나도 대단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 제3의 눈 다루는 그런 글이나 영상을 보고 그 사람들을 파보면은 정작 제3의 눈을 뜬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서 들었던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신 분들이지 개인 경험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직접 있어요. 그래서 나도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순위권에 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 좋은 생각, 그리고 이왕이면은 행복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좀 약간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이제 지금 코감기가 좀 걸린 상태라 가지고 약간 상태가 메롱해요. 뭔가 상태가 계속 좋진 않아요. 거의 이제 1시간 정도 녹음을 했는데, 상태 좋아지면 날씨도 좋고 하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압축해서 얘기를 했고, 거듭 당부드리지만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을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은 행복한 또
행복하고 또 성공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많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은 항상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